거죠.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선수가 되고 다 그렇게 하죠. 어쨌든 이 감정평가서를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제가 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들 보려니까 그동안에 뭐 벽산 이 주변에 있는 벽산 아파트 보니까 감정가가 5억 4천 정도, 5억 400, 그다음에 4억 6천 이런 것들이 담보로 잡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아파트는 이제 전용면적이 84.87이고 대지분은 30.57이고 그래서 감정가를 5억, 토지와 건물 전체의 가격을 5억 8천으로 감정평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보면 뭐 이 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 및 제한 상태를 보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뭐 다른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지도가 나오죠. 이 주변에 서울 공천역하고 서울대역 이 근처에 있고 이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라는 거. 여기 그리고 아파트는 남향이고 여기 제가 가봤습니다. 남향이고 20층에 18층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햇빛도 잘 들어오고 전망이 탁 트입니다. 화장실 2개고 206동. 그리고 아파트 형태가 있고 이게 높아가지고 여기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측이 있는데도 앞에 측이 한 15층인가 18층밖에 안 돼가지고 전망이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이 관악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보면 감정평가서와 지도를 통해서 이 물건이 현재적 가치가 있고 미래적 가치가 있겠다. 이게 오를 수 있는 우량한 아파트라 판다면 이제 현장 답사를 가는 거죠. 가기 전에 먼저 일단은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물건이 괜찮다면 일단은 여러분이 경매에서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걸 봤을 겁니다. 이 물건도 이 공매도 권리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온비디에서 주어진 자료 갖고 분석을 해봅니다. 이 밑에 내려오면 물건 세부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토지와 건물의 면적이 있고 소재지 그리고 주변 현황이 나옵니다. 이 감정평가서인데 감정평가서는 이미 앞에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죠.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압류산 정보가 나옵니다. 이 압류산 정보는 여기에 임대차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관악구청 2016 12월 1일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죠. 이 때문에 이거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그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하면 우리가 임차인 같은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요. 이와 같이 이제 보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말소 기준이죠. 권리가 뭐 압류라.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압류잖아요. 어디냐면 관악구청은 압류네요. 예, 관악구청. 압류로 해서 압류 일자가 2016년 12월 1일이네요. 이거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 대항 요건은 주민등록하고 주택인도 그리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스스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대항력을 쓰려면 누구냐? 낙찰자가 한테 임차권을 승계시키는 거죠. 이건 자동 승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면책적 채무인수는 아닙니다. 면책 채무인수 부분은 이제 어쨌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공매에서는 배분 요구죠. 배분 요구 종기까지 이제 임차권 갖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갖고 배당 요구를 하면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우리가 대항력을 주장해서 배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전액을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미배당금이 생긴다면 그래서 예상 배분표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주택은 사실은 좀 전에 우리가 분석했지만 사실은 체납자 겸 소유자가 거주가 있어서 낙찰자가 인수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물건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보냐? 입찰 정보를 봅니다. 입찰 정보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여기에 이제 5억 8천에 여기가 공매재산 명세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없느냐? 왜 없느냐? 이것이 낙찰이 되고 매각이 되고 나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구독선 정보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공매재산 명세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다운을 받았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요, 이렇게 두산 아파트 공매재산 명세서가 나옵니다. 화면을 키워보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공매를 위임 간서가 누구냐? 공매 처분청이 공매를 위임하고, 이 압류산 공매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공매가 진행이 되냐면 그 얘기도 좀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혹시 공매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정도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압류관서가 국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무서, 지방세무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관악구청도 될 수 있고, 구청, 관악세무서네요. 관악세무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 마포구청, 이런 것들이 등등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대 공과금 등에서 기관장이 누구한테 공매를 진행하냐? 압류한 물건을 갖다가 캔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의뢰하게 돼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만 하고 화면을 안 보여줬네요. 제가 화면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제 압류관서는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무서요. 그러니까 관악세무서가 지방세무서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 마포구청 또는 서초구청 이런 것들이죠. 또는 성남시청 또는 이제 이천시청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이 체납자가 체납액을 이제 이제 성안하지 않으면 압류하고 이제 그래서 이거 압류관서라고 합니다. 또 4대 공과금 있죠. 국민건강,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산재보험 이런 것들. 고용산재보험은 이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하고 있죠. 이렇게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공매를 의뢰하면 지금같이 공매 절차를 진행하는 걸 우리가 압류재산 공매라고 해요. 압류재산 공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이 물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분청은 관악세무서고요. 이 관리번호는 여기 보면은 이제 처분청은 관악세무서고 관리번호는 이 번호고 공매 공고일, 이 공매 공고, 이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공매 공고 즉시 이제 공매 통지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매 공고와 즉시 공매 공고 등기관한테 촉탁 등기하도록 하고 공매 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이 공매 공고일이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압류 효력은 공매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그 공매 공고일과 동시에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압류 효력은
등기부에 올라야만이 정식적으로 압류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공매 공고일하고 공매 공고등기일이 같은 날 발생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공매 공고일을 압류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등기부에 올라야만이 공매 공고 등기가 올라야만이 그 공매 공고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매 공고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소액임차인이 공매 공고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가졌다면 소액임차인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 그 이후에 갖췄다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췄다면 소액임차인에도 소액임차인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이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압류상 공매를 보면 이 압류상 내역이 나오고요. 여기에 배분요구 종기가 나옵니다. 이 배분요구 종기가 지나서 했다면 배분요구 종기 연기 시청하는 방법도 우리 생각해보고, 여기 보면 점유관계는 체납자가 생기고 이 사람 이름을 안 보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청은 세금을 이제 재산세로 148만 8,600원은 재산세로 당해세가 되겠죠. 그리고 서울시청은 2억 5천 2억 5,800. 그 다음에 관악세무서는 57억 6,528만 7,780원이네요. 세금이 많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공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25명이 매각에서 낙찰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은 이렇게 본다면은 그 다음에 뭘 보냐? 공매재산 소명까지 봤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전입세대 열람을 경매 기록만 갖고 하지 말고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 보죠.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을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있느냐? 여기에는 소유자 이외에 체납자 이외에 아무 세대주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는 열람해 보니까 그 체납자만 거주하고 있고 다른 세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고, 그 다음에는 또 뭘 봐야 되냐? 이 등기부를 확인하면 되죠.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건축물 대장은 여기 이제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자가 누구고 소유권 이전이 류아무개죠. 류아무개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등기부를 못 보고 계시군요. 제가 여기 보면 이 소유자가 누구냐? 류아무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절차에 의해서 이제 공매가 진행돼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거죠. 이렇게 이제 보면 지금처럼 어떻게 되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다 아셨으니까, 그럼 이제 제가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공매에서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이 강의를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방송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동안에는 제가 이제 이럴 기회가 없어서 이제 많이 못했지만, 어떻게 했냐면은, 할 때는 온비드, 이제 온비드 제공하는 입찰 정보 내역에는 이제 공매 공고문도 있고, 입찰 물건 내역도 있고, 그리고 공매 재산 명세서도 있고, 감정평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석을 하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2차적으로는 공부를 열람해야죠. 공부 열람은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지금 등기부 등본이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 건축물도 있고 이해강제금 같은 경우가 부과될 수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평면도라든가 또는 이제 건물 현황도 같은 경우도 같이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가끔 보면
이제 신탁공매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민센터 가서 건축물 대장하고 평면도 같이 하면 됩니다. 이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으로 이 개인 PC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평면도나 건물 현황도는 이 주민센터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 김에 주민센터에서 전 20대 열람을 발급해야죠. 열람을 해요. 왜 그러냐? 전 20대 열람 같은 경우는요, 이 공매 공고 등기 전 또는 뭐 경매 기입 등기 전에 이렇게 뭐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전에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조사를 했다 그러면 3차적으로는 현장 답사를 해야죠. 현장 답사. 이 현장 답사에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현장 답사는 부동산을 중개업소를 방문하는데 최소한 3개에서 5개 중개업소를 꼭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3차적으로 현장을 답사해서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의 부동산을 방문해 가지고 시세 조사할 때는 어떤 걸 하느냐? 시세 조사를 할 때는 시세 조사는 2가지를 합니다. 매매 시세하고 이 전월세 시세를 같이 해보죠. 이 전월세 시세 같은 경우는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는 이 매매 시세를 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때 미래 가치 있는 걸 잘 모른다 할 때는 어떤 걸 못하냐? 여러분이 아파트가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으려면요, 이 매매가의 90%, 95%의 이 전세가를 차지하는 거, 또는 매물이 있는데 전세물이 없는 경우, 전월세 물건이 없는 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런 물건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부동산에